예,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또 우리나라 이제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관세 협상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뉴스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고, 미국의 물가 지표 나오고,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예탁금은 강제적으로 증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해서 그 매도 자금이 주식 계좌에 쌓여서 예탁금이 증가된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제 업종별 차별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장은 다 오르는 장, 상승장은 골라서 가는 장,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주요국 증시 중에서 이제 중국 빼놓고는 대부분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뭐 이렇게 급등한 나라는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이 한 2% 정도 올라간 게 가장 많이 올라간 건데, 어쨌든 9월 들어서 주간 단위로 보면 한국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종목들 중에서 테슬라가 두드러지게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캐터필러가 이제 은근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애플이 그 새로운 아이폰이 생각보다 좀 구매가 증가되는 늘어나는 것 같다 생각했던 것보다 구매 속도가 좀 양호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이제 애플이 올라가고 이 정도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주 중반까지는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금요일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주간 상승률이 좀 떨어졌죠. 삼성전자에서 HBM 퀄 통과했다 이런 어떤 보도가 일부 보도에서 나오면서 마이크론의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밀렸는데, 어쨌든 미국도 보면 오른 업종, 다음에 이제 주춤한 업종이 좀 갈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좀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주요 뉴스들 보면 일단 이제 금리 인하가 재개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인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된 거죠. 다만 이제 얼마나 내릴 거냐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연내 2번 정도는 내릴 것 같다는 건 대체로 좀 비슷한데, 내년도가 바뀌어요. 갈려요. 뭐 한 번 내릴 거다, 3번 내릴 거다, 약간 좀 갈리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긴 하고요. 지표들 보면 지난주에 고용 지표, 그러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좀 안 좋게 나오나 보다 했었는데, 다시 좀 회복돼서 고용이 쇼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참고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30만 명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수치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 26만 정도 나오면서 이제 이거 뭐지 했다가 이제 다시 한 3만 정도 떨어져서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좀 추세가 안 좋긴 한데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제조업 지표,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라는 그 지역의 제조업 지표는 또 이제 잘 나오고, 경기 선행 지수는 빠지고, 이렇게 좀 지표별로 엇갈렸는데, 어쨌든 종합해 보면 미국 경제는 아직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조금 걸리는 건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도 미국의 국채금리랑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밀고 올라가면 우리 증시에 조금 수급에 불안함을 줄 수 있어서 이번 주에 금리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 통화가 있었고,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라고 예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10월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후에서 어떤 딜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관련된 내용들은 뉴스는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번 주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와 금리 추이가 좀 되게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테슬라, 캐터필러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군들이 이제 아예 미증시의 주도주로 고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발언이 시작되거든요. 일단 닐 카시카리가 연내 금리 2번 내리는 게 적합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연준 인사들 중에서 신중론인 사람이 몇 명 좀 있었잖아요. 점도표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하 2번 더 어렵겠는데,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이 해석될 수도 있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것도 또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FOMC 끝났는데 연내 몇 번 내릴 거냐, 이제 일단 2번 내릴 것 같다라는 건데, 내년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내년은 한 번, 이렇게
점도표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한 대략적으로 중간값 정도 가보면 한 번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한 번 말고 내년에 한 세 번 정도 내렸으면 하는데 한 번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내년도 전망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내년도 점도표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당장 이번하고 6월하고도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건 또 이제 바뀌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보다는 조금 보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봉인 해제가 되면서 메시지 나올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는지 시장에서 많이 볼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경기 침체 걱정은 사실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경제 성장 전망 높이고 실업률은 제자리, 물가 상승률도 올해만 놓고 보면 제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 물가 상승률은 수정이 없었는데 성장률은 높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 걱정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이제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건 미국에서 자금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들, 이제 조금 부실한 기업이라고 분류하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금리에서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빼요. 근데 이 금리가 높아지면 돈 조달하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금리에다가 원래 한 2% 얹으면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한 5% 얹어야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러면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돈을 안 빌려주겠다라는 거면 위험하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돈을 조달하지 못하니까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올라가면 그때 경기 침체가 와요. 근데 보시면 지금은 오히려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상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당장 뭐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조금 걸리는 건 있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또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튀어 올라오고 있고 금리만 이런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뭐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금리가 무한정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 사례도 적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미국이 기준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와 달러가 올라간다? 근데 어쨌든 이유가 뭐가 됐든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는 신흥시장에는 별로 안 좋은 신호로 해석이 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주춤거린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좀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는 좀 이제 올라가지 않고 차라리 횡보를 하던가 좀 내려가 주든가 이제 이런 흐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 시장에서 한바탕 조정이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이제 9월도 그렇고 뭐 지난주도 그렇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 이슈로 HBM 퀄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이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만 공급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도 들어오나 이런 우려가 작동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 테슬라 주가가 은근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이슈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등등의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는 일단 3분기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 지급이 이 4분기부터 끊어지니까 그 전에 당겨서 주문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반응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은근히 올라가는 게 이제 캐터필러가 미국 시장에서 은근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이슈로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 종목도 은근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요게 이제 조금 미국 시장에서 몇몇 특징주의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9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7월부터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우리나라가 제일 아래쪽에 가 있었죠. 그러니까 박스권 있느라고. 근데 이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우리 증시가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9월 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8%대 이제 기록하고 있고 뭐 대만, 일본 비슷하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중국은 아예 마이너스고 우리가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주식 제일 열심히 사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상승 선두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거의 두 달 가까이 박스권 비슷하게 보이다가
이제 9월 들어서 양봉 쭉쭉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 박스권 상승 1차 상승 나오고 이런 박스권 구간 이후에 올라갔던 사례들이 과거에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강세장 나왔을 때, 예, 그때 보면 거의 그때 당시에는 한 3달 가까이, 예, 그 정도 이제 박스권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데 밀고 올라가는 거 보시면 계속 쭉쭉 밀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저 금융위기,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때 또 박스권이 이렇게 한 2달 정도 이어지고 나서 또 올라갔는데 그때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쭉 이제 밀고 올라가는. 물론 이제 2달 올라가고 아니, 2주 올라가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런 궤적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상승이 2주 만에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했었구나라는 해석은 가능은 하죠. 그래서 지수는 이 지수보다는 어쨌든 더 올라갈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주봉에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게 사실 저 120주선이 되게 만만치 않은 저항대였어요. 이게 보시면 뭐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또 눌러버리고 이렇게 됐던 자리인데 지금은 상당히 넉넉하게 넘어갔죠. 그리고 분기봉상 850도 대단한 저항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매도하는 날이 좀 많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날이 더 많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목하는 게 연기금이 계속 쌓여. 9월 들어서 하루 빼고, 예, 9월 17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코스닥에서. 그래서 연기금이 뭘 저렇게 열심히 사나 봤더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연기금의 한 종목군들 9월 들어서 매수한 종목군들의 평균 매수가와 평균 매수가 대비 상승률이거든요. 이게 근데 산 종목은 한 종목 빼고 다 플러스였어요. 한 30개 놓고 보면. 근데 종목들이 뭐 1위가 ISC, 2위가 테크임, 3위 솔브레임,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아래 뭐 테스, 원익 IPS부터 쭉 보면 절반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좀 집중을 했구나. 이제 그거 사느라고 코스닥에서 순매수로 잡혀 있구나라는 점이 일단 보여지는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의 특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주 연속해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한 6주 매수했다가 2주 매도해서 이게 뭐지 했는데 다행히 이제 3주 다시 매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에 이제 매수 규모가 금요일날 매도로 줄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그 FTSE 리밸런싱 때문에 금요일에 좀 매도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면 아마 월요일 지나고 나서 화요일부터는 외국인들이 뭐 저런 식으로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은 되죠. 어쨌든 주간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예, 지난주 매수한 게 2조 원이 안 돼요. 2조 원이 안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우선주 합산이 거의 2조 원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만 집중을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뭐 APR,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이렇게 이제 쭉 종목들을 좀 뿌려 있는데 그 아래도 보면 뭐 삼성전기,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좀 IT 계열의 종목들이 많이 있죠. 매도 쪽에서는 자동차가 좀 매도에 있었고, 하이닉스 지난주에 좀 매도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좀 특징이어서 삼성전자를 제일 열심히 산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본 김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매매. 아까 이제 제가 연기금을 또 분류해서 다시 봤는데 기관을 통틀어서 보니까 그 HPSP 지난주 보니까 이거 다음에 실리콘투,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ISC, 엔캠, 테크잉 뭐 하여튼 해서 역시 이것도 상단을 보니까 거의 뭐 반도체를 많이 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매도 쪽에서는 파마리서치,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은데 약간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매도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뭐 종목들을 보면 역시 주요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간 거는 유진테크 뭐 이런 어떤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많이 올랐고요. 매도 대상이 됐던 건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알테오젠하고 조선기자재, 성광밴드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가 강하다라기보다는 RFHIC는 이 종목 자체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올라갔고, 로봇주가 이제 지난주에 좀 반짝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뭐 차트로 보면 뭐 유진테크가 저점 대비 지금 6월 저점 대비 1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상 올라갔고, 로봇주가 지난주 급등하고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제 지그재그 움직이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로봇주가 조금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고, 조선기자재는 흘러내렸는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성곽밴드가 61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가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는데, 그렇다고 힘은 없어요. 되게 독특합니다. 보통 지켜야 될 자리 지키면은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좀 시원스럽게 올라갈 만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도 올라가지만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는 전기차로 올라가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또 지킬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되게 독특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역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가 그냥 투톱이에요. 네, 투톱인데 의외로 지난주에 하락한 업종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올라간 거는 이제 전기전자가 이제 압도적으로 강했고, 카카오가 이제 AI 관련된 연결고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등등으로 이제 카카오가 올라가고, 금융주가 좀 산별적으로 약간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이슈로 계속 빠지고 있고, 석유화학주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지금 저도 석유화학 업계 계신 분한테 직접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좀 업황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석유화학주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로는 뭐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좀 매물이 나오면서 좀 눌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제 8만 원에서 차익 실현하려는 요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매물 소화는 하지만 이게 아마 8만 원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이제 막히는 자리 7만 원 언저리 가면 좀 막혔었는데,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이게 이제 연고점을 향해서 갈지, 그러니까 7만 원 넘어가면 이제 연고점 넘어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좀 그러니까 움직이는 종목은 지금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하여튼 그렇고, 방산주는 상반기에 되게 많이 올라간 종목 쳐놓고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안 드는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방산주 뭐 흐름은 아직까지는 이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증권주가 하루 급등 나오고, 그다음부터 음봉은 많은데 또 주가는 안 빠져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보통 빨래 넣는 패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빨래줄 넣을 때 쭉 이렇게 널고 나서 이렇게 푸닥푸닥 널다가 이제 바람 언제 한번 훅 불면 이제 한쪽으로 확 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 어떤 증권주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번도 조금 이번 주에는 변화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변수들 점검해 보면, 일단 리스크는 대부분의 재료가 노출이 돼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호재라고 기대할 만한 건 다 나왔잖아요, 이제. 예, 그 반영이 됐다라고 믿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호재가 나왔을 때 이제는 반영될 만한 게 없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형주가 끌어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종목의 재료로 올려줘야 되는 단계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고, 기대요인은 어쨌든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제 만들어내죠. 지난주에 이제 그 증권사 센터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을 만들겠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세일즈를 하겠다,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대 요인이고, 이번 주 일정은 단연 두 개.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미국의 물가 지표. 연준에서는 CPI나 PPI를 보는 게 아니라 PC를 봅니다. 그래서 PC가 이번 주에 공개가 되는데, 예상치가 2.7, 근원은 2.9인데 이게 앞이 3자가 나오면 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는 상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들만 강한데, 다만 이제 고객예탁금이 최근에 늘어났거든요. 근데 고객예탁금은 저건 개인들이 팔아서 늘어난 거예요. 증시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이제 주식 계좌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돈이 이틀 있다가 계좌로 들어와서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게 정말로 늘어나려면, 고객예탁금을 제가 딱 수치로 말씀드리면 80조 원. 80조 원 근처로 가면 이거 뭔가 증시에 큰 유동성 장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중성주까지.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매수할 정도 힘은 생겼죠. 매도를 하도해서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개인이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까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지수는 차상 최고치인데 차별화는 되게 심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강세장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카카오가 그해 153% 올랐거든요.
근데 증권업종 지수가 9% 올랐어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웬만한 거 20% 정도 올라간 게 거의 상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올라간 거 생각해 보면은 증권업종 지수는 거의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근데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압도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되게 심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주도주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비어 있으면 굉장히 이제 난감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상승장이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데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좀 추가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금반지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금하고 그러니까 금융과 지주사들은 좀 주춤했는데 어쨌든 하나 두 개 정도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주부터 어떤 변화가 생긴 거는 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SK하이닉스의 2000년도 이후에 월 상승률 순위를 제가 꼽아봤거든요. 2002년도 7월에 96% 올라간 게 가장 많이 올라간 건데 올 6월에 43% 올라간 게 한 7위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15위 안쪽에 9월이 들어와 있거든요. 9월 아직 열흘 남았는데 지금 31%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두 번이 랭킹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게 2010년 이후에는 40% 이상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2010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되게 강한데, 근데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4년 연속 올라간 거는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3년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완전히 한국의 엔비디아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완전히 쭉 올라가서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어떤 걸로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고민이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걸 계속해서 푸시해서 밀어 올리는 수급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3분기 후반이고 4분기가 다가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전례 없는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게 되는 건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시장의 어떤 메인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바로미터, 리트머스 시험지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어떤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시황 판단상 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면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라는 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상승장이 끝날 때는 어떤 걸로 끝나냐면 외국인들이 뿌리기 시작해요. 예, 외국인들이 막 던지기 시작하면서 2달 연속해서 음봉 나오면 그걸로 상승장은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주도주들은 이제 그때부터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좀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언젠간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혹시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 계속 체크해보고 저도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